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참 많이 힘드셨죠?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이와 함께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가 좀 마음껏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스타트를 공감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연구소에 와서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친구들 관계에서 공감이 안 돼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가 하나 혹 둘이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공감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 우리 추정희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공감 수업의 저자 추정이고요. 그리고 또 20년 넘게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우리 홍양표 교수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는데요. 은사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두뇌교육,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많은 배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자 중에서 왕수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최근에 그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소개에서도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있다 보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지고요. 또 요즘 미래 교육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인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의력이라든지 공감 소통 네.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미래에는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공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우리 공감이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인의 어떤 사고나 생각 그리고 감정을 네. 공유할 수 있는 기분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네. 문제 해결이나 어떤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나갔으면 네. 어떨까. 즉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네. 아, 예. 네. 네. 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감 능력과 즉 공감 능력과 리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결국 공감이 좋은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일단 리더에서는 제외가 된다. 제 맞나요? 생각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감 능력과 리더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에서 눈에 띄게 수줍은 친구가 있었어요. 특히 남자아이였어요. 네. 그 친구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 친구가 분명히 이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네. 드는데 친구들이 줄을 선다거나 아. 어떤 활동을 할 때 네. 자꾸 그 친구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소심한데. 네. 아, 내가 볼 소심한데도 때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네. 관찰을 해봤어요. 네. 관찰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활달하고 밝고 적극적인 친구하고도 잘 놀지만 네. 이렇게 왜 좀 마음은 있으나 소심해갖고 같이 가지 못하는 네.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같은 녀석들.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친구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같이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이 친구가 갖고 네. 있는 그 부드러운 조용한 리더십이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대화를 해본 거죠. 네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하던데 네. 어떻게 가정에서는 좀 교육을 해주시나요? 제가 볼 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요, 이 친구가 이제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눈을 마주치고
바로바로 이 친구의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노력을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아, 역시. 역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교육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 친구가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수줍음도 많은 성격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많고 네. 또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네. 네, 우리가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리더십. 네. 자,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리더십 그러면 막 아이가 좀 목소리도 크고 막 네. 자신감도 넘치고 네. 자, 이런 아이도 리더십이 있는 거지만 네. 이 아이처럼 본인이 성격이 활발한 성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공감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드러운 리더십을 한다. 결론 이 얘기죠. 네네. 역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고 봤더니 네. 가정에서 어머니가 네. 아이의 사소한 거라도 네. 쉬운 거, 생각은 쉬운 거 같은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눈을 보면서 네. 아이에게 공감을 주는 훈련이 이미 된 집안이더라. 결국 이 얘기죠. 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부르면 설거지하다 말고 왜 우리 아가? 라고 아이의 눈을 봐주시나요? 여러분 드라마 재미난 거 보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왜 우리 아가? 하고 아이 눈을 봐주시나요? 여러분 냉정히 따져보면 드라마 보는 것보다 어쩌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급한 일이 중요한 일보다 먼저 앞서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 부모 얘기를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아이가 공감을 해주는 것. 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네.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네. 좀 한 가지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가 네. 먼저 모든 면에서 조금 아이의 말을 하거나 아이가 행동을 할 때 경청을 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그렇지 못한 성향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부모가 모델링도 해주고 네. 아니면 네.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네.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네. 유런? 네. 시각 시각 유런. 유런. 네, 중요하죠. 또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네. 부부가 아이가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서로 공감하고 서로 들어주는 네.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네.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가져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각유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시각유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이탈리아에 리촐라티라는 신경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연구진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도 네. 아시겠지만 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숭이를 앞에 놓고 이제 오른손으로 물건을 만진 거죠. 그랬더니 이 연구자의 실험자의 왼쪽 두뇌가 활성화되는 거를 볼 수 있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원숭이의 뇌에서도 네.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뇌를 촬영해 봤더니 네. 두정엽이나 네. 축두엽 그리고 전두엽에 어떤 뉴런들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고 혹은 시각유련 네, 이렇게 시각 말하죠. 뉴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네. 가정에서 아이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엄마와 똑같은 뇌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그렇죠? 네. 부부가 대화하는, 소통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 아이는 그냥 바라만 보는데 엄마 아빠와 소통하는 그 모습의 뇌가 고스란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엄마 아빠가 좋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아이가 거울 뉴런, 시각 뉴런을 통해서 안에 이미 만들어지는 거와 훈련시키는 거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네. 부드러운 리더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아유, 오늘 정말 아유. 네,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제 제자가 이 정도입니다. 아유, 스승님. 네. 오늘 진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그림은 사실은 영유아기 아이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도 글이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아이들 표현하는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옆에 강아지가 막 이를 물으려고 하는 그림이 네네네. 있다든지 네네. 뭐 그런 그림, 그리고 색깔이 너무 막 강력한 그림, 네. 뭐 이런 건 아이가 일단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아, 예, 네. 그러군요.